안녕하세요. 주말농구TV입니다. 네, 마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제 마늘들 다 안녕하신가요? 예, 추운 겨울인데 이제 1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아마 이제 본격적인 추위, 정말 올해는 작년에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이 좀 따뜻했고 1월 중순 이후부터 2월 아마 초순까지가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마늘 동해 피해를 잘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직포를 다 덮으셨을 거고요.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영하 10도 이하로 막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칫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부직포 안 세워놓으면 냉해를 입거나 동해를 입을 수 있어서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직포를 덮어서 마늘이 얼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저도 잠깐 이렇게 좀 떠들어서 얼마나 컸나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싹들이 이 안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겨울이지만 이렇게 싹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이게 제가 10월 거의 마지막 주에 심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심었고 지금 요 애들 보시는 것처럼 그냥 동글동글한데 여기는 주화종구로 만든 그 씨앗으로 심은 겁니다. 주화종구, 그러니까 주화를 심어서 그거를 종구로 만들어 가지고 동글동글한 밤톨만한 그 애들을 심어서 지금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고요. 이 부직포 덮여주기 전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싹이 한 3cm 정도 나온 상태에서 겨울을 나는 애들이 있고 이제서야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 이제 그래도 지금 1월 중순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지만 금방 이제 2월 되거든요. 2월 이제 첫째 주 입춘 지나고 2월 중순이 지나면 이제 낮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싹들이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애들이 한 3cm 이상 많이 커 올라올 거예요. 이 부직포를 걷기 전까지. 그 정도가 가장 정상이라고 보이고요. 자, 이쪽도 한번 제가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일반 마늘 쪼개가지고 심은 거예요. 일반 마늘을 쪼개서 심은 건데 얘네도 지금 이렇게 동해를 입지 않고 잘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에 보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요. 이 정도가 지금 정상적이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늘이 육종 마늘이에요. 의성 육종 마늘이고 한지역 마늘입니다. 지금 난지역 마늘이 아니고 육종 마늘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싹이 조그맣게 올라오는 게 정상적이다. 부직포 안에서도 이 추운 겨울이지만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직포는 언제 걷는 게 좋으냐? 제가 보니까요 2년 전에는 2월 중순에 제가 걷어졌더라고요. 여기 충남 예산이에요. 충남 중부지방 기준으로 2년 전에는 2월 달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2월 중순부터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서 2월 중순에 이제 부직포를 걷어줬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걷어줬어요. 작년에는 추위가 조금 늦게까지 지속이 돼서 2월 말에 부직포를 걷어주고 이 마늘밭을 이제 다시 이제 봄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부직포를 이제 걷고 나서 해야 될 일. 자, 이쪽은 양파입니다. 양파예요. 양파도 한번 살짝 볼까요? 양파도 한 번도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떠들어 본 적이 없는데 안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좀 활대로 조금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부직포를 바로 덮어버리면 눌려가지고 얘네도 동해를 좀 입더라고요. 잎들이. 그래서 공간을 조금 띄워서 이렇게 이제 해준 건데 부직포를 걷고 나면 저희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웃거름 주는 거죠. 그래서 웃거름 주는 시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이제 한 달 후부터 웃거름을 이제 마늘 웃거름, 양파 웃거름을 주게 될 텐데 웃거름 주는 시기는 부직포를 걷고 나서 주게 됩니다. 부직포를 걷고 나서 약 한 일주일 후 정도부터 이 NK 복합비료죠. NK 복합비료를 한 2, 3회 3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주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웃거름 주는 또 비료 주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3주 간격으로 3번. 마늘은 그렇게 이제 2월 하순 정도부터 그러면 2월 하순에 한번 주고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한번 주고 3월 말이나 4월 첫째 주에 이제 비료를 주는 거를 마치게 되죠. 짧게 주면 2주 간격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3월 첫째 주부터 준다고 할 경우에 2주 간격으로 해서 4월 첫째 주나 이 초순에 이 웃거름 주는 걸 마쳐야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직포를 거두면 바로 웃거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저는 이 충남 예상 기준으로 보통 저는 이제 2월 중순쯤 중하순 넘어갈 때 이제 부직포를 걷기 때문에 그때부터 2주 내지는 3주 간격으로 이 복합 비료를 주면 보통 3월 마지막 주차나 4월 첫째 주차에 비료를 주는 걸 웃거름을 주는 걸 마치게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벌마늘이 안 생기고, 마늘이 나중에 쓸데없이 벌마늘이 생기면요, 아시죠? 알 속에서 또 알이 생겨가지고 저장성도 안 좋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만큼 수확량도 적어져요. 그래서 비료 주는 시기를 꼭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부직포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흰색 부직포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전에는 이제 지푸라기 깔고 위에다가 이제 저런 비닐, 원래 저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늘을 덮었던 비닐인데, 그리고 나서 위에다 이제 비닐 덮어주고 했는데, 사실 비닐 저렇게 이제 투명한 비닐을 덮어서 해주니까 안에서 너무 웃자라더라고요. 이 싹이 너무 웃자라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조금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저도 이렇게 백색 부직포로 좀 바꿨습니다. UV 차단이 좀 되는 백색 부직포로 좀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늘, 제가 작년까지도 2월 달에도 한번 마늘을 심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2월 달에 마늘을 심어도요, 어느 정도 알이 작지만 수확을 해서 먹었거든요. 알이 뭐 이렇게 겨울을 나는 애들하고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알 크기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확을 해서 먹었는데, 재작년부터 이렇게 2월 달에 이제 마늘을 심어봤더니 벌마늘이 생겨요. 잘 안 큽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그만큼 변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3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죠. 6월 달 수확할 때가 되면 거의 이제 한여름인데, 처음에는 잘 크는 듯 하다가 얘네가 벌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월동을 하는 게 좋은 게, 마늘은 이렇게 그래도 겨울에 가을, 늦가을에 심고 겨울을 나잖아요. 지금 이 애들을 뽑아보면요, 지금 뭐 뽑을 순 없지만 뽑아보면 뿌리가 거의 한 5cm 이상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뿌리를 꽉 잡고 있죠. 이게 지금 당겨도 안 뽑힐 정도로 지금 꽉 잡고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기온이 올라가고 땅에 녹고 그러다 보면 뿌리 활동이 이제 되거든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 안에 이제 밑거름을 뿌려줬던 애들을 확 빨아먹으면서 큽니다. 그래야 이 알도 커지고 이제 대도 굵어지고 그러면서 벌마늘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월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2월 달에만 심어도 얘네가 뿌리를 그렇게 막 잡질 못해요. 뿌리는 금방 뻗어 들어가는 것 같고 싹은 막 올라오는 것 같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응축해서 이 거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이 대만 계속 크고, 뿌리는 또 양분은 빨아먹어야 되니까 있는 밑거름, 웃거름 다 빨아먹고 하다가 결국은 벌마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늘은 봄에 심는 것보다 전해에 늦가을에 심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이 추위가 지나고 2월 첫째 주 정도 이제 입춘이 되고 나면 아마 슬슬 이제 텃밭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굉장히 이제 몸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2월 중순부터 날씨를 좀 보셔야 됩니다. 2월 중순 정도부터 날씨를 보시면서 이제 낮에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확실히 이제 영상 한 1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밤 기온도 영하 1, 2도 정도, 영하 1, 2도, 많게야 한 영하 3도 정도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부직포를 거둬도 되는 시기구나 하는 거를 알고 미리 부직포 거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놔두면요, 안에서 웃자라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또 별로 안 좋아요. 안에서 이제 웃자라면 그것도 이제 벌마늘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에너지 소모를 안에서 바로 해버리니까 차가운 이 바람도 맞으면서 햇빛을 잘 보면서 커야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부직포 걷는 시기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NK 복합비료를 좀 준비하면 좋고요. 지금부터 이제 NK 복합비료, 또 칼슘제, 칼슘 비료, 그리고 얘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부직포 걷고 나면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거가 병충해 방제인데, 이 토양살충제를 저희가 이제 밑거름 했을 때도 뿌렸는데도
이 안에서 이제 고자리 파래들이 이제 2월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썩은 병, 뿌리를 갉아먹고 이러면서 굉장히 처음부터 이제 이 병충해가 창궐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부직포를 걷자마자 토양살충제를 한번 더 가루로 된 토양살충제를 한번 뿌려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드릴 건데, 뿌리 썩은 병 유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걸 잡아야 되고요. 살균제 잘 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작업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마늘이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이게 기후 영향이 또 굉장히 많이 큰데, 날이 이제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별의별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또 특히 이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장마철 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언저리에 괜히 또 잘 커가다가 뿌리가 썩어버려 가지고 다 사그라져 들어버리는 그런 병들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살충제, 살균제들도 미리미리 농약방이나 이런 데서 상담하셔서 구매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간략하게 이 마늘 텃밭 나와서 마늘 키우는 거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현재 작황 한번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한 달 후부터 또 슬슬 마늘 키우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끔 한번 텃밭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떠들어 보시고, 동해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싹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월부터는 마늘 키우는 방법, 마늘 수확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주 마늘 정말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알도 굵고 저장성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